회장님, 지금 저분들 계약 파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저 말을 알아들었다고? 저분들 지금 회장님 성이 없다고 나가자고 합니다. 교복 입은 15살 소년 이준의 외침에 회의실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수천억 규모 베트남 투자 계약, 통역사 부재로 파국 직전. 그 순간 김밥 배달 온 이준이 완벽한 베트남어로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지하 푸드코트 알바생이 회사를 살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벽 5시 좁은 반지하 방 안에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15살 소년 이주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낡은 찬장 안에서 약봉지를 꺼내고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이주는 할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약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가까스로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주는 할머니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등뼈가 손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약을 삼킨 할머니가 가늘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괜히 무리하지 말고 오늘 학교만 다녀와. 방학식이라 일찍 끝나요. 오늘은 더 벌어올게요. 이주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은 폐지를 주워 다니느라 거칠게 굳은 손이었습니다. 이주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돈 벌어서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갈게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주는 일어나 낡은 교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교복깃을 펴고 또 펴며 구겨진 자리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가난해도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만큼은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손목에 찬 검은 스톤 팔찌를 습관처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주는 팔찌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리고는 가방을 메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 교실은 방학식을 맞아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여행 이야기, 게임 이야기, 학원 이야기로 왁자지껄했습니다. 이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야, 이준아. 너 방학 때 뭐해? 이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야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방학 내내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학식이 끝나자 이주는 친구들보다 먼저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자마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강남 쪽으로 달렸습니다. 이준이 내린 곳은 세양그룹 본사 빌딩 앞이었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이준은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쪽 지하 출입구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푸드코트였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분식집, 그곳이 이준의 일터였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이준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교복 입고 일하면 손님들이 뭐라 하잖아. 죄송해요. 오늘만요. 학교에서 바로 왔어요. 이준은 급히 앞치마를 두르며 교복을 가렸습니다.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휴, 알았어. 오늘만이다, 오늘만.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분식집은 금세 바빠졌습니다. 사장님 혼자서는 주문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밥을 싸고 떡볶이를 끓이고 튀김을 튀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사무직 직원 2명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7층에서 베트남 투자 설명회 있잖아요. 김밥 20줄만 빨리 부탁드려요. 사장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20줄요? 지금 당장은 무리인데. 급해요. 1시간 안에 꼭 올려줘야 해요. 이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제가 김밥 싸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직접 배달해 드릴게요. 사장님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빨리 하자. 이준과 사장님은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밥을 펴고 김을 깔고 속을 넣고 말고 자르고 포장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마침내 김밥 20줄이 완성됐습니다. 이주는 커다란 상자에 김밥을 담았습니다. 상자가 꽤 무거웠지만 이주는 꼿꼿하게 들어올렸습니다. 다녀올게요. 이주는 분식집을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주는 교복을 입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도 김밥 상자를 안고 조심스럽게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준의 손에서는 김밥 냄새가 났습니다. 이준은 엘리베이터 구석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임원들은 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베트남 투자건 정말 중요하다면서요? 그럼요. 이번에 성사 안 되면 회사 상황이 심각해져요. 회장님도 엄청 긴장하신다던데.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했습니다. 이주는 상자를 꽉 붙들고 내렸습니다. 복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이준의 낡은 운동화가 반들반들한 바닥에 소리를 냈습니다. 프레젠테이션홀 앞에 도착하자 아까 그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왔구나. 고맙다. 직원은 김밥 상자를 받아들고 급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주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틈 사이로 낯선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베트남어였습니다. 이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정도 준비로 우릴 불렀다고. 통역도 없는데 무슨 계약이야. 시간 낭비다. 나가자. 이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준아, 엄마 나라 말이야. 잘 들어봐. 엄마가 가르쳐 줄게. 이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계속해서 베트남어가 들렸습니다. 저 회장, 성의 없어 보여. 우리 시간만 뺏긴 거야. 이준은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김밥 배달하러 온 애인데. 하지만 저 안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회사의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이주는 결심했습니다.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회의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지금 저분들 계약 파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교복 입은 소년에게 쏠렸습니다. 그날 새벽 세양그룹 회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강태성 회장은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툼한 투자 보고서를 넘기고 또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밤새 검토한 자료였지만 또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베트남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이번 투자가 성공하면 세양그룹은 다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회사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손을 멈추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윤서야. 회장은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 윤서였습니다. 유치원 다니던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윤서의 손목에는 검은 스톤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8시 임원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 10명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임원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베트남 투자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측 대표단 6명이 이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준비 상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계약서 초안 모두 준비 완료했습니다.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실패하면 주가 폭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쟁사들도 이 건을 노리고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저희 회사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베트남 측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회장은 회의실로 이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통역사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체 인력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다른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베트남어 통역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알아보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야 합니다. 비서가 급히 나갔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무조건 막아내야 합니다. 오후 1시 베트남 대표단이 세양그룹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6명의 베트남 간부들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내려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역 없이 영어로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베트남 대표단은 예의 바르게 악수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 베트남 간부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통역사는 언제 옵니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먼저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프레젠테이션홀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대형 스크린과 최신 음향시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대표단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통역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1시 30분이 됐습니다. 베트남 간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불쾌한 기색이었습니다. 한 간부가 베트남어로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통역도 없다고.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냐? 직원들은 베트남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러다 계약 날아가는 거 아니야? 통역사 없이 어떻게 설명회를 진행해? 회의실 안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베트남 대표 한 명이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저분들 계약 파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복을 입은 15살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밥 냄새가 났습니다.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베트남 대표단 모두 그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 지하 분식집에서 김밥 배달하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방금 무슨 말을 했지? 이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분들이 베트남어로 계약 파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역도 없고 성의 없다고 시간 낭비라고 그러셨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저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냐? 네. 베트남어예요.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배웠어요.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애가 무슨. 교복 입은 애가 베트남어를. 한 임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 신원 확인도 안 된 애입니다. 함부로 믿으시면.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그대로 통역해보거라.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이준의 뒷모습을 회장은 지켜보았습니다. 교복 입은 소년의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에는 베트남 간부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복 입은 소년을 보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간부가 베트남어로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게 뭐야? 애를 보내다니. 다른 간부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난하나? 통역사 대신 학생을? 이주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베트남어로 말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베트남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간부가 다시 베트남어로 물었습니다. 너 베트남어 할 줄 아는 거야? 이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 줄 압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준은 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통역했습니다. 저분이 제가 베트남어를 할 줄 아냐고 물으셨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준에게 지시했습니다. 처음 내가 들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저분들이 한 말을 빠짐없이 전부 통역하거라. 이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준비로 우릴 불렀냐고요. 통역도 없는데 무슨 계약이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라고 하셨습니다. 나가자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성의 없어 보인다고도 하셨습니다. 베트남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말이 그대로 통역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준에게 말했습니다. 저분들께 이렇게 전하십시오. 통역사가 사고로 오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자리이니 진행하고 싶다고. 이준은 회장의 말을 정확한 베트남어로 옮겼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문장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대표가 베트남어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베트남어를 배웠습니까? 이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베트남 분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간부들을 보며 베트남어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통역 가능하겠어. 계속 진행해보자. 이준이 회장에게 통역했습니다. 저분이 통역 가능하다고 하시며 계속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회장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회장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저 아이를 믿으시는 겁니까? 회장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임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교복 입은 15살 소년이었습니다. 김밥 냄새가 아직 손에 남아있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회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세양그룹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 대형 태양광 발전 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준은 회장의 말을 듣자마자 베트남어로 통역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옮겼습니다. 베트남 간부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 시설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준의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얼마입니까? 이준이 회장에게 통역했습니다. 투자 규모를 물으십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1차로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준이 통역하자 베트남 간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다른 간부가 물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준이 통역했습니다. 2년 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장의 대답이 통역되자 베트남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회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이준은 쉬지 않고 통역했습니다.
회장의 말을 베트남어로, 베트남 측의 말을 한국어로 오갔습니다. 임원들도 점점 이준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표정들이 놀라움으로, 그리고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임원이 다른 임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게요.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다니. 회의실 밖 복도에서 지켜보던 직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교복 입은 애가 회사 살리고 있어. 김밥 배달 왔다가 통역까지 하다니. 이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긴장감에 목도 말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장과 베트남 대표단 사이를 오가며 이준은 계속 통역했습니다. 그 순간 이준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회사의 운명이 자신의 입에 달려 있다는 걸. 이준은 손목에 검은 스톤 팔찌를 잠깐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설명회가 계속되면서 베트남 측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간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공급은 어느 업체와 계약하실 겁니까? 이준이 통역하자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독일의 솔라텍사와 이미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자랑하는 업체입니다. 이준의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또 다른 간부가 물었습니다. 현지 고용 창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준이 통역했습니다. 회장이 준비된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약 500명, 완공 후 운영 인력으로 200명을 현지에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준의 통역에 베트남 대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 간부가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공사 중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준이 통역하자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발생 시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자연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준이 그대로 통역했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간에 복잡한 기술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준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이 단어를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하지? 회장이 이준의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장치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뜻을 베트남어로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베트남어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 생각보다 진지하네. 준비도 철저하고. 이준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통역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준은 정직하게 통역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께서 생각보다 진지하시고 준비도 철저하시다고 하셨습니다.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준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과 임원들도 이준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습니다. 눈빛으로 격려를 보냈습니다. 한 임원이 조용히 물 한 컵을 이준 옆에 놓았습니다. 잠깐 마셔. 이준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누가 총괄하실 겁니까? 이준이 통역했습니다. 회장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총괄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도 우리 회사에도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준의 통역이 끝나자 베트남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간부들과 잠시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처음보다 훨씬 나은데. 진정성이 느껴져. 통역하는 애도 대단하고.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준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저들끼리 나누는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대표가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이 통역했습니다.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준이 통역을 마쳤습니다. 베트남 대표단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회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악수를 하며 베트남 대표가 베트남어로 말했습니다. 통역해준 학생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준이 통역하자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들으셨을 겁니다. 베트남 대표가 이준을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준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베트남 대표단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임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살았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한 임원이 이준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이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대단하던데. 나이가 어떻게 되니? 15이요. 15에 저렇게 통역을 해? 진짜 대단하다. 이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회장이 이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고했다. 이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은 이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교복깃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이준입니다. 나이는 15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아, 점심은 먹었니? 이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 먹었어요.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식사 준비하세요. 네, 회장님. 회장이 이준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못 먹었다. 같이 먹자. 이준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아니, 같이 먹어야지. 너는 오늘 우리 회사를 살렸어. 이준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이준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그런데 왜 그러니? 지하 분식집에서 회장님 드시라고 김밥 하나 남겨뒀어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 먹어야겠구나. 회장실로 돌아온 회장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베트남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계약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세부 조건은 일주일 내로 협의하자고 하네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비서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까 그 학생이 아니었으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래층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식사 마치면 이리로 데려오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가고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김밥 배달 온 아이가 회사를 살렸다니.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딸 윤서의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비서가 이준을 데리고 왔습니다. 회장님, 이준 군 모셨습니다. 들어오거라. 이준이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넓은 회장실을 둘러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감사합니다. 이준이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는 잘했니? 네, 회장님. 잘 먹었어요. 다행이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아, 오늘 정말 고마웠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베트남어는 어디서 배웠니? 어머니께 배웠다고 했었나? 이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네, 어머니가 베트남 분이셨어요.
어릴 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회장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렇구나. 미안하다. 괜찮아요. 이준이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검은 스톤 팔찌였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누구와 살고 있니? 할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니? 이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폐지를 주워서 파세요. 그걸로 저희가 살고 있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구나. 네.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해서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니니? 성북구에 있는 중학교 다녀요. 올해 3학년이에요. 공부는 잘하니? 이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보통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회장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이준아, 제안이 하나 있다. 네, 회장님. 우리 회사에서 장학금을 주고 싶구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준이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다. 오늘 너는 우리 회사를 살렸어. 이건 당연한 보답이야. 이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우연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회장은 이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고집스럽지만 맑은 눈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 정말 특별하구나.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앞으로 우리 회사에 베트남어 통역이 필요할 때 도와다오. 그 대가로 정당하게 보수를 주마. 이준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해냈잖니. 충분히 할 수 있어. 이준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그때 회장이 문득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아까 김밥 남겨뒀다고 했지? 아, 네. 지하 분식집 사장님이 회장님 못 드셨을 것 같다고 하나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 가져올 수 있겠니? 네, 금방 다녀올게요. 이준이 일어서려는데 회장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나도 내려가 보고 싶구나. 네. 회장님이 직접이요? 그래. 오랜만에 지하 푸드코트도 가보고 싶고 분식집 사장님께도 인사드려야지. 이준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푸드코트는 오후라 손님이 뜸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준과 회장이 들어서자 사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준아. 그런데 이분은? 사장님, 세양그룹 회장님이세요. 사장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회장님이요? 회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준이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네, 저도 인사드립니다. 사장님이 허둥지둥 앞치마를 벗으려 했습니다.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김밥 하나 남겨뒀다면서요? 아, 네. 잠깐만요. 사장님이 냉장고에서 김밥을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회장은 카운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준도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김밥 한 조각을 집어먹었습니다. 맛있구나. 사장님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김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도 사장님이 건넨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는 모습을 사장님은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회장과 교복 입은 소년.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회장과 이준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분식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주방 정리를 하며 두 사람을 힐끔힐끔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김밥을 한 조각 더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여기 김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사장님이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항상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는군요. 이준아, 너는 여기서 언제부터 일했니?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구나. 학교 끝나고 매일 오니? 네, 방학 때는 하루 종일 나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이준도 조용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회장이 물 한 잔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이준아, 그 팔찌 예쁘구나. 어디서 난 거니? 이준이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스톤 팔찌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네. 제가 어릴 때 주시면서 꼭 차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회장의 시선이 팔찌에 고정됐습니다. 검은 스톤으로 만들어진 팔찌였습니다. 작은 돌들이 정교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물컵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팔찌를 좀 더 자세히 봐도 되겠니? 이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이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팔찌를 가까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팔찌 한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서. 회장의 손이 더 크게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팔찌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회장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이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아, 그 팔찌를 어머니가 언제 주셨니? 제가 5살 때쯤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니? 왜 차고 있어야 한다고 했니? 이준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엄마가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셨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이준은 회장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이 팔찌가 특별한 건가요?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아, 이 팔찌는 내가 만든 거란다. 이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회장님이요? 그래. 오래전에 내 딸에게 선물했던 팔찌야. 딸분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 윤서. 5살 때 독일 출장 가서 사온 거였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였지. 팔찌 안쪽에 이름도 새겨 넣었어. 이준이 자신의 팔찌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쪽에 작게 새겨진 윤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갖고 있는 거죠?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윤서는 유치원 앞에서 실종됐단다. 8년 전이었어. 이준이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서를 찾지 못했어. 경찰도 탐정도 아무도 찾지 못했지. 그럼 내 어머니가 혹시 윤서일지도 모른다. 이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이 이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준아, 내 어머니 성함이 뭐니? 강윤서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맞아, 윤서야. 사장님도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윤서 마지막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검은 스톤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준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엄마. 이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니? 작년이요. 병원에도 못 가보시고.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윤서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회장님이
회장이 고개를 들어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넌 내 손자란다. 회장은 이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준도 회장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안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사장님도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겨우 마음을 진정했습니다. 회장이 이준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니?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어려운 집안 딸이었다고만 하셨어요. 할머니를 만나봐야겠구나. 네.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차 준비하세요. 그리고 DNA 검사 준비도 해주세요. 네, 회장님. 회장이 이준에게 말했습니다. 이준아, 집으로 가자. 할머니를 뵙고 싶구나.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회장과 이준은 분식집을 나섰습니다. 김밥 한 줄이 바꾼 운명이었습니다. 회장의 차는 성북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이준은 뒷좌석에 회장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말 회장님의 손자일까? 엄마가 정말 회장님 딸이었을까? 회장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차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이준이 말했습니다. 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준과 회장이 내렸습니다. 비서도 따라 내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회장은 이준을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이었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아, 벌써 왔니?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준 뒤에 선 회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이준아. 이분은 누구시니? 이준이 말하려는데 회장이 먼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양그룹 회장 강태성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태성? 할머니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준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윤서 아버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럴 수가.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준이 급히 할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회장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이불과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윤서를 알고 계셨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죠. 어찌 모르겠어요. 어떻게 윤서를 만나셨습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폐지 죽고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쓰러진 여자를 봤어요. 윤서였습니까? 내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죠. 다만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어요.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 팔찌에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윤서라고. 그래서 그렇게 불렀죠. 그때 이준이는 윤서 뱃속에 있었어요. 임신 5개월쯤 됐었나 윤서는 자기가 누구한테 당한 건지도 기억 못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데리고 있었죠. 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윤서는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일했어요. 그러다 이준이를 낳았죠. 이준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엄마는? 할머니가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엄마는 내가 4살 때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어. 자기 기억을 찾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한국에 왔지. 그런데 왜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서가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더니 무서워했어요. 자기를 납치했던 사람들 생각이 났나 봐요. 집에 가면 또 위험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냥 숨어 살았어요. 폐지 주우면서요. 윤서는 이준희한테 베트남어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죠.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찾았을 텐데.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윤서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 이준희만 잘 키우면 된다고. 윤서는 언제? 작년이에요. 병이 깊어져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가보고. 할머니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윤서가 남긴 거예요.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이준아, 엄마가 미안해. 제대로 된 삶을 못 살게 해서. 하지만 넌 엄마의 자랑이야. 꼭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이 팔찌, 절대 잃어버리지 마. 언젠가 내가 누군지 알려줄 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회장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윤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못 찾아서. 이준도 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마지막에 이준희한테 꼭 팔찌 차고 있으라고 했어요. 언젠가 진짜 가족이 나타날 거라고. 회장이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윤서가 날 위해 남겨준 표시였구나. 회장은 이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준아, 넌 정말 내 손자야. 이준도 회장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두 사람을 보며 울었습니다. 회장이 할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를 지켜주시고 이준이를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윤서한테 고마운 사람이에요. 외로운 저한테 가족이 되어줬으니까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준이도 데리고 갈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안 됩니다. 할머니도 제 가족입니다. 윤서의 은인이시고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준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예약하세요. 할머니 건강검진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 준비도 하세요. 네, 회장님. 회장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윤서가 여기서 살았구나, 내 딸이. 회장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이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여기로 데려다줘서.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이별 끝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최고의 병원에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정밀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도 많이 안 좋으시네요.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회장님. 할머니는 깨끗한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준이 옆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하게 쉬세요. 이준아,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제대로 못 돌봐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신 거예요. 회장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검진 결과 나왔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회장은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아, 잠깐 나와볼래? 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회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준아, 이게 뭔지 아니? 뭔데요? DNA 검사 결과야. 이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이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이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그래. 너는 정말 내 손자란다. 이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이 이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준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어. 이준도 회장을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꿈 같아요. 나도 그래. 손자를 찾다니 윤서가 남겨준 선물이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니? 이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저 정말 할아버지 손자예요. 할머니도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윤서가 거짓말할 리 없지. 회장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발표요? 네.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준이가 제 손자라는 걸 세상에 알리려고요. 이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꼭 그래야 해요? 그래야지. 넌 세양그룹의 정식 후계자야. 당당하게 밝혀야 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다 지켜줄게. 할머니가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아, 할아버지 말씀대로 해. 이제 숨어 살 필요 없어. 이준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며칠 후 세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회장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옆에는 교복을 입은 이준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준 군은 제 손자입니다. 순간 대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손자분을 찾으셨습니까?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중요한 투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사고로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준이가 우연히 도와줬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었습니까? 네. 이준이는 베트남어 통역으로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줬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손자분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십니까?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딸 윤서입니다. 8년 전 실종됐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손자분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씩씩하게 자라줬습니다. 한 기자가 이준에게 물었습니다. 이준 군, 갑자기 재벌 손자가 된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준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김밥 배달했을 뿐입니다. 우연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정말 꿈만 같습니다.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준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할머니 건강 회복시켜드리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회장이 이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준이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도 됩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복 통역 소년 알고 보니 재벌 손자. 세양그룹 회장, 잃어버린 손자 찾아. 김밥 한 줄이 이어준 운명의 만남.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준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다. 착한 아이한테 복이 온다니까.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도 저렇게 씩씩하게 크다니 대단하다. 세양그룹 주가 오르겠는데? 실제로 세양그룹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임원 회의실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손자분 찾으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일부 임원들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후계 구도가 바뀌겠군. 저 아이가 앞으로 회사를 물려받는 건가? 회장은 그런 시선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준이 진짜 손자인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윤서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야, 내 아들 잘 키울게. 아빠가 약속한다.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에서는 이준이 병원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이준 도련님, 차 준비됐습니다. 도련님은 너무 어색해요. 그냥 이준이라고 불러주세요. 비서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도련님이십니다. 이준도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준은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찌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준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SNS에는 감동적인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다니. 할머니랑 둘이 힘들게 살았을 텐데 너무 기특하다. 베트남어 배운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봐 준 것 같아요. 방송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준이가 아직 어립니다.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건 좋지 않아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사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베트남 투자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됐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30%나 올랐습니다. 임원회의에서 한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회사 이미지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투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준 도련님 덕분에 젊은 층 인지도도 크게 올랐습니다.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SNS에서 세양그룹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많아졌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준이 덕분이군요.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일부 임원들은 따로 모였습니다. 이준 도련님이 앞으로 후계자가 되는 건가? 아직 어린데 회사 경영을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우리 입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한편 이준은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간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기침도 줄어들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좋구나. 약 먹고 나니까 숨쉬기가 훨씬 편해. 다행이에요.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퇴원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요? 네.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요양하시면서 정기적으로 병원 오시면 된대요. 이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잘 됐다. 할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회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습니다. 어머, 회장님. 이렇게 매일 오시면 어떡해요? 당연히 와야죠. 할머니께서 내일 퇴원하신다면서요?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집으로 모셔야겠네요. 집이요? 네. 제가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 이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예요? 내일 가면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오전,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회장의 차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이준이 차에 탔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달렸습니다.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이준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할머니도 놀라셨습니다. 이런 큰 집에서 살라고요? 네. 할머니와 이준이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집사와 가정부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이 높고 가구들이 고급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방은 1층에 준비했습니다. 계단 오르시기 불편하실까 봐요. 회장이 할머니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편안한 침대와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은 이준도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방에는 책상과 침대,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도 크고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준아, 마음에 드니? 네, 너무 좋아요. 이준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손자잖니. 회장이 이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공부에만 집중해. 할아버지가 다 뒷바라지할게. 네, 할아버지. 저녁 때가 됐습니다. 넓은 식탁에 할머니, 회장, 이준이 둘러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준비한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가족입니다. 매일 이렇게 같이 밥 먹읍시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 외롭지 않아.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 이준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계세요.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회장이 이준에게 물었습니다. 이준아, 학교는 어떻게 할 거니? 학교요? 전학 갈래? 아니면 지금 학교 계속 다닐래? 이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학교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이 있어서요. 그래. 알겠다. 그럼 매일 기사가 데려다주고 데려올 거야. 혼자 다녀도 돼요. 안 돼. 이제 내 신분이 달라졌어. 조심해야 해.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줄 게 있어. 뭔데요? 회사 일. 천천히 배워야지. 아직 어린데요. 괜찮아. 서두르지 않을 거야. 하나씩 천천히. 이준은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준은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좁은 반지하에서 할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큰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한 일상이었습니다. 이준은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이준은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준은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기사가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이준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준아. 너 진짜 재벌 손자 맞아? 응, 그렇게 됐어. 대박이다. 완전 영화 같은데? 친구들은 신기해했지만 이준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이준이 착하게 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이 이준을 불렀습니다. 이준아, 오늘 할아버지랑 갈 데가 있다. 어디요? 엄마 뵈러 가자. 이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납골당이요? 그래. 할머니도 같이 가실 거야.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서울 외곽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산속에 자리한 납골당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윤서의 유골함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며칠 전 회장이 윤서의 유골을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아직 걷기는 힘들었습니다. 회장이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윤서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의 아빠가 왔다.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빠는 상상도 못하겠구나. 아빠가 못 찾아서 못 지켜줘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할머니도 왔어. 내가 하늘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 이준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사진 앞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이준이. 이준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팔찌 덕분에 할아버지 만났어요. 엄마 말대로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팔찌를 만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 혼자 아니에요.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준은 팔찌를 벗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목에 채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계속 차고 있을게요. 엄마가 항상 저랑 함께 계시는 것처럼요. 회장이 이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도 휠체어에서 손을 뻗어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아, 너희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야, 걱정 마. 아빠가 이준이 잘 키울게. 할머니도 잘 모실게. 약속한다.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윤서야, 고마웠어. 할머니한테 가족을 만들어줘서. 이준이를 남겨줘서. 이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게.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할게.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 될게.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이 이준을 꽉 안았습니다. 넌 이미 자랑스러운 아이야. 할아버지가 보증해. 할머니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세 사람은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회장이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를 지켜주시고 이준이를 키워주셔서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윤서한테 고마운 사람이에요. 외로운 저한테 삶의 이유를 줬으니까요. 할머니도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에 타기 전 회장이 이준에게 물었습니다. 이준아, 배고프지? 조금요. 그럼 어디 가서 밥 먹고 가자. 뭐 먹고 싶니? 이준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김밥 먹고 싶어요. 회장이 놀랐습니다. 김밥? 네. 엄마 생각나서요. 엄마가 김밥 좋아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윤서가 김밥 참 좋아했지. 특히 참치김밥. 회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김밥 먹으러 가자. 세 사람은 근처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동네 분식집이었습니다. 회장이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게 어색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김밥 3줄 주세요. 참치김밥으로요. 네, 금방 나갑니다. 잠시 후 김밥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회장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맛있구나. 이준도 김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도 여기서 같이 먹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윤서도 지금 여기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조용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회장과 재벌 손자와 할머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그 모습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이준은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검은 스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준아, 다음 주부터 할아버지가 회사 일 조금씩 가르쳐 줄게. 네, 할아버지. 천천히 배우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이준아,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네, 할머니. 열심히 할게요.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생겼구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준은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 가로등 불이 켜졌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준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엄마 뵈러 갔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엄마한테 약속했다. 잘 살겠다고.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고. 엄마가 남겨준 팔찌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가족이 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주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팔찌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가 곁에 있는 것처럼. 이주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자요. 나도 잘 자요. 이주는 평온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